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강사님 되게 말씀 잘 하시나 봐요. 저도 잘 안 되죠. 특히 제가 비폭력 대화를 배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 집에서 이제 이걸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럼 남편한테 가서 오늘 배운 거 이제 책대로 실습을 해봐요. 책에는 이렇게 나왔죠. 여보 오늘 힘든 점 있었어? 그러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 남편이 힘든 점을. 근데 우리 남편은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서 또 교육받고 왔냐? 교육만 받고 오면 변한 척하고 그러냐? 책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변한 것은 다행인 게 뭐냐면 몇 가지는 제가 인식하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엄마로 또 부드러운 대표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전거, 아빠 나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엄마 나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서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 아이한테 뭐라고 지도해요? 넘어진다 조심해. 살살 타. 큰일 나 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엄마나 불안지수가 낮은 엄마 아빠는 뭐라고 가르쳐요? 야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이런 거죠. 이렇게 교육의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겪었던 경험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화를 던질 수 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우리가 세대 차이, 세대 공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교육에 대한 봉사를 하시러 다니다 보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만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린 친구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이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세대 차이 왜 극복해야 되냐면 제가 옆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을 조금 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상태로 좀 유지하고 싶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오래된 집일수록 쓸고 닦아야 현상 유지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 꽃밭에 꽃이 있어요. 단숨에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관심을 끊으면? 근데 관심을 끊으면 죽으니까 관심을 갖자. 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볼게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 살아가면서 불편한 말을 어떤 말이 불편하세요?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런 말 듣기 불편하대요. 누구라도 듣기 불편한 말이 있어. 야, 넌 쓰레기야. 너 생각이 있냐? 개념이 있냐? 없냐? 야, 그런 건 3개월짜리도 한다. 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사냐? 이런 건 누구나도 불편하죠? 그러겠죠? 근데 두 번째 불편한 말이 뭐냐면 싫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듣기 불편하대. 주옥 같은 말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자녀기 안 들릴 때. 언제 안 들린 줄 아세요? 지금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이면 안 들려요. 사실은 소통을 잘하는 가장 첫 번째는 관계 개선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그냥 던지는 말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해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죠. 세 번째, 죄책감 들게 하는 말 진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 조사해요. 니네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그럼 자식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주제 파악을 잘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고 난리야. 사실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야 네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불편하대요. 차라리 그럴 때는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표현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이 싫으면 듣기 싫으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저 사람한테 던져야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바지를 하나 샀어요. 비싼 바지를 큰맘 먹고 샀어요. 근데 비싸니까 아껴 입었어요. 2번 입었어요. 2번. 세 번째 입고 룰루랄라 외출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확 넘어진 거예요. 그 비싼 바지가 쫙 나간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동네에 수선문을 했어요. 수선집에서 좀 최대한 티 안 나게 고쳐보려고. 근데 이 수선집에 최대한 티 안 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수선의 달인이 한 분 사신대요. 젊은 시절에 서울에 있는 명품 의상실에서 수선만 담당하셨다가 나이 드시고 이제 고향에 오셔서 수선집을 차리셨는데 좀 비싸긴 해요. 들고 갔습니다. 사장님, 최대한 티 안 나게 고쳐주세요. 좀 비싸도 괜찮아요. 와, 다리는 달라요.
다리는 제 바지를 보자마자 만지지도 않아요. 보자마자 한마디 던졌어요. 복잡하게 찢어져갖고 갖다 버린 것이 낫겠는데. 갖다 버리라. 아, 사장님, 진짜 안 돼요? 아, 좀 비싼 거 괜찮은데. 그랬더니, 아, 이렇게 찢어지면 티가 안 날 수가 없대요.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가지고 한 군데만 물어보자. 그리고 그냥 평소에 가지도 않는 수선집을 쓱 지나가면서 물어보러 갔어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고치죠. 다리도 안 되는데 이분이 무슨 수로 고쳐요. 근데 이분은요, 멘트가 달라. 바지를 한번 보고 나를 보고 일단 바지를 한번 만지더니 원단이 고급스럽대요. 내 바지 비싼 거 알아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걸 내가 세 번째 이거 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 찢었다니까 그랬더니 바지 한번 보고 나를 보더니 바지가 이 정도 찢어질 정도면 우리 사모님 무릎도 다쳤겠는데? 근데 이 말에 단숨에 수선집을 그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분의 재능이 저를 움직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태도가 움직이는 거죠. 합리적이면 그러면 안 되죠. 합리적이면 재능을 쫓아가야 되지만 합리화하는 존재니까 그분의 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지 쟤를 좀 어떻게든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벗어나서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볼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주옥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책도 있잖아요. 거의 성경책 같은 수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되게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 많이 읽었을걸요?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수십 문장에 이르는 말도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의미는 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1:1 관계이다. 당신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외쳐도 좋은 관계 없이는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되게 공감했어요. 건강한 관계는 뭔지 아세요?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는 이런 거예요. 기분 맞추느라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괜히 뭐 관계 좀 기분 상할까봐 그냥 내가 참고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하셔야 돼요. 기준을 알려주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 일찍 와야 돼. 시간 약속 지켜줘야 돼.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셔야죠. 기준을 알려주고 그 상대의 그 비유 맞추느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얘한테 괜히 여기 치우라는 말 하겠다면 그냥 내가 청소하고 말지. 그러면 항상 엄마 아빠가 힘들죠.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기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그라운드 룰을 알려주시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해주는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봉사 하시니까 내가 잘 대해주는 것보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대하지만 때로는 엄격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죠. 칭찬하지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존중하지만 반대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죠.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하나 살펴보면 성격 좋은 사람이 잘해요. 성격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 좋고요. 성격 좋은 사람이 대화 잘하고요. 성격 좋은 사람이 뭐 리더십도 있고요. 다 그래요.